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와, 저는 지금까지 소셜벤처를 창업한다고 하면 대단해 보이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나라면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원과 키바, 세너지의 사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기업이군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소셜벤처 스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자살을 한다고 했을 때 중고생들이 학업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약간 다르게 그 대학교 1학년 때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 이제 그런 동네에서 공립학교를 이제 계속 다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뭐 신나게 놀면서 재밌게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멀리 집에서 이제 멀리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LA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대학교 때는 뭐 뉴욕으로 간다든가 또는 뭐 시카고로 간다든가 그러면은 뭐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 뭐 8시간 그렇게 걸리는 데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되게 좋죠. 처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자유롭게 이제 드디어 어른이 돼가지고 뭐 신나게 뭐 파티도 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재밌게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친구들도 되게 보고 싶기도 하고 어릴 때 친구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아빠 엄마도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게 되니까 외롭겠죠. 그리고 또 같이 있는 아이들도 다 뭐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서 오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낯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제 어떤 외로움을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대학교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은 굉장히 숙제를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매주 뭐 숙제를 내주고 퀴즈 같은 시험을 보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시험을 보면서 성적이 이제 나오고. 그런데 이제 뭐 아빠 엄마가 이제 없으니까 자유롭게 뭐 놀고 밤늦게까지 술 먹다가 또 일어나서 뭐 학교 늦게 가고 안 가고 그러다가 뭐 시험 점수 망치고 그러면은 이제 점수도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자친구한테 차이기라도 하면은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스필이라는 회사를 처음 만든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런 심리 상담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런 걸 많이 하다가 대학교도 심리학과 다니면서 또 이제 계속 상담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대학교 1학년 때 그전과는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자살이라도 하면은 너무나 이제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내가 한 명씩, 두 명씩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너무나 많은 어떤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작다. 이걸 어떻게 좀 시스템을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든 회사가 이제 스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스필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좀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간 아주 뭐 부모님이랑 떨어져가지고 처음에 막 신나게 놀다가 맨날 술 먹고 그러다가 시험도 맨날 망치고 점수 막 망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 막 차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살기 싫다, 막 너무 힘들다, 막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스필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팅을 하면 이제 저의 이제 방이 하나 생기는 거죠. 거기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이야기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생기고 거기다 그러면 제가 저의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막 쓰게 되는 거죠. 아,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 막 죽고 싶어. 막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스피리라는 회사에서는 3명의 그 선배들을 여기다 이제 방에다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3명의 선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읽어보고서는 거기다 댓글을 하나씩 달아주거든요. 아, 그렇구나. 너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좀 힘내.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 그럴 때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비디오 하나 보고 맥주 한 잔 먹고서는 일단 좀 자. 그러면은 자고 나면 좋아질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그 어드바이스들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 준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스필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아마 영어 책 배울 때, 영어 옛날에 배울 때 스필 더 밀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유를 이렇게 엎지르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필이라는 단어는 엎지른다는 말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쏟아낸다 뭐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아픔들을 내가 혼자 막 이렇게 꾹꾹 눌러놨다가 이게 나중에 터져가지고 어떤 충동적인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쏟아냈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공감을 해주면은 내가 거기서 어떤 힘을 얻고 뭔가 좀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스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3명의 어떤 선배들이 어떤 자원봉사자들이죠. 자원봉사 선배들이 와가지고 글을 달아줬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아 그래 힘을 내보자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정신적인 건강을 좀 다시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은 사회적 문제는 굉장히 명확하죠.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가 스트레스, 뭐 우울증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솔루션으로서 이런 공간에서 내가 어떤 두려움 없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된다는 어떤 두려움 없이 정말 이제 이야기를 올렸을 때 3명의 그런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마음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명확하게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NGO가 아니라 소셜 벤처가 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벌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지금 힘들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막 자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필이라는 좋은 웹사이트가 있다고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찾아 들어가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창이 딱 떠가지고 크레딧 카드 여기다 넣으라고 한 달에 얼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내세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크레딧 카드 정보 넣어라 돈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돈을 낼 거냐? 결국 누군가는 돈을 내야지 이게 비즈니스로서 유지가 될 건데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스필이 굉장히 똑똑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면 그건 B2C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B2C가 아니라 B2B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 굉장히 소중한 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거 대신에 공부하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자살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마음 아픈 거죠.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참 힘든 거죠. 그럼 이 문제를 학교도 되게 해결하고 싶을 텐데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솔루션은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상담실인 거죠. 상담실에다가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담사들을 심리 상담사들을 뭐 5명이고 10명이 고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여기 와서 상담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사 1명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한 5천만 원만 준다고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간접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재반 비용을 생각하면은 적어도 2배 이상의 그런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월급을 5천만 원 준다고 그러는 건 결국 이 한 명에 1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5명을 한다는 거 5억을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뭐 공간이랑 그런 비용까지 다 따지면은 사실 뭐 그런 센터를 하나 운영하는 게
1년에 뭐 한 10억 가까이 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억 원의 돈을 들이는데 이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남들 보는 앞에서 저런 상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뭔가 나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내 친구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되게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담실, 정신적인 어떤 상담을 하는 상담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또 어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상당히 또 꺼려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명이 필요한데 그중에 막 두세 명만 그런 상담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계속 이렇게 막 사귀다가 그게 터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스필이 그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지금 이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10억 정도 돈이 들지 않냐. 지금 한 10명이 있는데 상담사 5명 있는데 지금 뭐 몇 명이나 지금 상담을 하고 있냐. 좀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들이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반으로 줄여라. 예를 들어서 반으로 줄이면 10억에서 5억으로 줄이고 5억이 남는데 그중에 1억을 우리 회사에 달라. 그러면 이제 그 1억 갖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당신 학교의 학생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고정비가 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자원봉사자들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1억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막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 오프라인에서 방을 들어가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온라인에서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 거기 가입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온라인에서 얼굴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한테 공감해주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힘든 사람들은 오프라인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또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이 가서 또 상담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돈을 아까 10억 쓴다고 그랬었는데 10억 중에 5억을 아껴가지고 그중에 1억을 스피를 주고 4억이 남잖아요. 그럼 4억 원 갖고 학생들 장학금도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컴퓨터 랩에 뭐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다. 그럼 컴퓨터를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데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학교도 좋고 이제 학생들도 좋고. 그럼 이제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필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업을 시작한 지 정말 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한 150개 정도의 대학교들 거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들 또는 이제 뭐 미네소타 대학, 미시간 대학 그런 이제 그 큰 대학들이 많이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이 팀도 제가 옛날에 그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 그 UC 버클리 대학에서 하는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에 제가 이제 지도한 팀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그 본선에 같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도교수 자격으로 거기 같이 갔을 때 그때 나왔던 팀이 이제 스필이라는 저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필 팀과 저희가 같이 이제 결선에서 붙었는데요. 이 스필이라는 팀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이제 쭉 하는데 우리의 사회적 문제는 이런 거다. 명확하죠. 정신건강, 뭐 우울증, 스트레스. 우리의 솔루션은 이런 거다.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익명으로 상담을 제공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는 거다. 근데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했다. 다 지금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성과는 뭐냐? 사실 이 성과가 뭐냐 했을 때 이거를 뭐 우울증이 얼마큼 치료가 됐느냐 그런 걸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쟤네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 대표 여기 나오시는 사진에 나온 이 대표님이 갑자기 뒷주머니를 이렇게 막 주섬주섬 하더니 거기서 뭘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겨진 종이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읽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대표님, 저는 어느 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뭐 이러이러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스필이라는 웹사이트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제가 상담을 하고 거기서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용기를 줬기 때문에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이제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생활을 잘해서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이제는 제가 스필의 자원봉사자가 돼서 또 다른 그런 친구들,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을, 2학년 친구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같이 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런 편지를 20통 정도 받았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20명의 목숨을 살렸다.
이게 무슨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개도국에서 뭐해서 뭐 10,000명한테 글을 가르쳐가지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켰다. 뭐 보통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과로 얘기하는데 나는 20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게임이 끝났죠. 이 팀이 1등을 했는데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문제,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성과가 잘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좋은 소셜 벤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렇다면 너희의 미래는 어떠하냐?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냐? 어떻게 또 다른 문제를 풀 거냐 했을 때 이 대표님이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 어떤 대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경쟁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프로세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되게 트라우마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소방관들이 이런 불을 끄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공포들이 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방관들의 또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서비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또 확장을 해가지고 또 다른 영역의 또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팀이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셜 벤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명확한가?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정말 잘 작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솔루션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또 확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 그런 소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소셜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하나의 회사를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이야기해 볼 회사는 모어댄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다루었던 소셜벤처의 사례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의 문제, 사회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루는 모어댄이라는 회사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소셜벤처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혹시 누군지 아실 수가 있겠나요? 제일 저쪽에 있는 분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이고요. 최태원 회장님이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가운데는 뒷모습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게 누구지?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제일 핫한 BTS의 RM입니다. 랩몬스터인데요. 저 친구도 보니까 뒤에 어떤 가방을 메고 있는데 저게 뭐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모어댄의 이제 그 이한최 대표님이신데요. 이 대표님도 사실 또 그냥 원래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 중에 어떤 자동차 사업에 자동차 회사의 CSR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그 석사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중고 그 미니라는 차가 있잖아요. BMW에서 나오는 미니라는 차를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차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막 폐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 시트를 자동차 시트를 이제 뜯어갖고 집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근데 시트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당연히 괜찮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도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그런 고급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트 가지고 굉장히 좋은 가죽을 쓸 거잖아요. 근데 되게 문제는 뭐냐면 폐차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쓰레기거든요.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 거죠. 폐차를 하면서. 사실은 되게 좋은 가죽인데.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가죽을 딱 보니까 가죽이 되게 괜찮고 친구들도 와서 보더니 야, 이 가죽 이거 어디서 났냐? 이 가죽 너무 괜찮다. 이거 갖고 뭐 가방 같은 거 만들어도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자동차가 이제 계속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 자동차들이 굉장히 고급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가죽을 이제 쓰고 뭐 아무리 싼 자동차를 하더라도 가죽이 웬만큼 괜찮은 가죽인데 이 가죽이 다 쓰레기다. 이 가죽을 폐가죽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재활용을 해가지고 좀 밸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내가 한번 직접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도 제가 옛날에 이제 글로벌 소셜 벤처 컴피티션에 아시아 지역 예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아시아 소셜 벤처 컴피티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소셜 벤처 컴피티션 인 에이시아죠. SVCA라고 부르고 그거를 굉장히 유명한 그
그 미스크라는 사회혁신 컨설팅 기업과 센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는 NGO가 비영리 재단이 같이 이제 사업을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예선을 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을 하면서 이 모어덴의 최 대표님을 어떤 참가자로서 그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저거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결국 그 팀이 아시아 지역 1등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버클리에서 열리는 소셜 벤처 컴피티션 글로벌 대회에 또 본선에 진출해서 또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 최 대표님이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 가죽이라는 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새 가죽을 가지고 어떤 가방 같은 걸 만들면 처음에 독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많이 앉았던 가죽은 이미 그런 독소가 다 빠진 거죠. 그리고 이미 품질도 괜찮고 그래서 이것만 좀 잘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세척도 하고 이걸 잘 이제 다루면은 좋은 가방이 되겠구나 하고서는 좋은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가방도 만들고 이제 뭐 어떤 명합 지갑도 만들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만에 매출액이 한 3억 되고 아마 작년에는 아직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매출이 한 10억 이상 이제 나온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가가지고 저런 뭐 작년과 올해 들어서 SK의 최태원 회장님이 굉장히 또 광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랩몬스터 그 다음에 강호동 씨도 한번 메고 나왔거든요, 가방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지금 이제 하남 스타필드몰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또 홈쇼핑에도 진출해가지고 완판 신화를 막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그런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폐가죽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이 회사는 매출이 많아질수록 많이 팔수록 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회사의 전략에 이런 문제 해결 솔루션이 임베디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내재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될수록 매출이 증가할수록 사회 문제가 더 많이 해결이 되고 임팩트가 커지는 그런 유형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를 돕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저런 뭐 연예인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에 그 김동연 그 당시에 총리님이죠. 그래가지고 부총리님이 가방을 또 이제 메고 나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 또 그런 국제 기구들 또는 이제 뭐 그런 NGO들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미래가 굉장히 그 밝은 그런 좋은 소셜벤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개의 굉장히 재미있는 소셜벤처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점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참가팀들이 전부 다 글로벌 소셜벤처 컴피티션,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UC 버클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사회적 기업, 글로벌 소셜벤처 경진대회에 참가했던 팀들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공통점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팀들이 대부분 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이 주도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들이라는 거죠. 처음에 어떤 뭐 무하마드 유누스 노벨상 받은 사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거 뭐 대단하다, 멋있다 그러는데 저게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정말 저렇게 무슨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소셜 벤처들이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그런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게 뭐 그냥 대단한 게 아니네. 그냥 나도 어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낸다면은 나도 할 수 있는 거겠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그런 회사들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건데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한번 뭘 한번 해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멋진 아이디어와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기업들의 사례가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네요. 특히 어떤 소셜벤처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명확한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정말 잘 작동할 수 있는가? 그 솔루션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또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